안녕하십니까. 가스기능사 우리 2024년 3회차 실기 필답형 보건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폭구조의 명칭을 기호로 작성하시오. 방폭설비 우리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방폭구조. 자,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도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 용기가 내부 폭발 압력을 견디고 접합면이나 개구볼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하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폭발이 발생했었다. 내부에 폭발이 발생했다. 뭡니까? 그러면은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압력이 상승했다. 내부의 압력이 상승한 것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고 그 압력을 뭐다? 견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죠. 그래서 기호를 써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를 써라. D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EXD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EX라는 것 자체가 방폭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다. 내압 방폭 구조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폭 구조의 명칭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D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가스 제조시설 자동제어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자, 실제로 이게 가스 제조시설의 자동제어 장점이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제어의 장점 5가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의 속도가 빠르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제어 동작의 수정과 개선이 쉽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자, 요것은 이제 자동제어의 어떤 장점이다. 어떤 제조시설에 자동제어, 꼭 가스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점이다. 이런 개념으로 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딱 요렇게 떨어지는 거, 그죠? 요거는 아마 찾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자, 갈로란 대형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서 잠재된 위험 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뭡니까? 오래된 낡은 고압가스 이렇게 되어 있죠. 낡은 고압가스, 오래되어서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 가동 중지하고 뭡니까?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내용은 뭐냐면 정밀 안전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 진단인데 정밀 안전 진단. 이게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 한 15년에서 20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압력에 따라서 15년 또는 20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스 시설 또는 배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오래된 시설에 어떤 진단을 하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한다. 자, 4번에 탄소 1kg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 연소, 이론 연소가 됩니다. 이론적인 연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 그 다음에 연소를 하기 위한 필요한 우리가 조건이 3가지가 있죠. 연소라는 것. 뭡니까? 가연물. 여기서는 탄소.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되겠죠? 점화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산소 공급원.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플러스 O2가 됩니다. 그죠? O2.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했다. 완전 연소했다. 예, 가연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뭐다? CO2. 이산화탄소. 이 가연물질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탄소 플러스 O. O2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거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가연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연물질이 나왔다. 이거는 뭐다? 완전 연소가 안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것은 탄소, 수소, 황, 가연물질 우리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황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빠지고요. 수소. 마찬가지 O2. 산소 공급해줘.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 뭐다? H2O. 수소는 H2O.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H2, O 하나죠. 근데 O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개 또는 0.5개. 그죠? 아니면은 2H2, 2몰, 수소 2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하는 거, 탄소가 있는 물질은 CO2가 생성이 되고요. 수소가 있는 물질은 H2O,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라면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산소량 kg을 따집니다. 중량. 그죠? 그럼 C가 얼마? 12kg. O는 16kg. 두 개가 있죠? 3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냐? 탄소 12kg가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32kg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소 1kg니까 32를 뭐로? 12로 나눠준다. 되겠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연물이 주어지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2.67kg가 되겠다. 자, 영도시 1atm 1대 산소 5.6리터는 몇 몰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몰. 그죠? 지금 여기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건 뭐냐?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2.4리터로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몰당 최적은 22.4리터다. 여기서는 산소 5.6리터로 표기하고 있다. 그죠? 표준 상태, 영도시 1기압입니다. 그죠? 영도시 1기압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표준 상태에서 산소가 5.6리터니까 1몰의 최적은 22.4다 이거죠. 그러면은 5.6을 나누어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5몰이 되겠다. 그죠? 22.4일 때 1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6일 때는 몇 몰이냐? 이겁니다. 그죠? 예. 되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주 중요한 거고, 필기 때 뭐 계속 나오던 겁니다. 그죠? 자, 6번에 고압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에 대한 다음 물음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용기 보관입니다. 용기 보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용기 보관의 주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의 온도? 40도 이하. 가스는 무조건 40도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이 증가하죠. 최적이 증가함으로써 용기의 어떤 파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40도 이하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기 보관 장소 주위 몇 메다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m 이내가 되겠습니다. 2m 이내. 자, 용기 보관 장소 2m 이내. 자, 충전 용기 내용적이 5리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자, 충전 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갈로이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요거는 뭐냐? 어떤 손상을 방지한다. 요 내용이죠. 뭐의 손상을 방지한다. 용기에서 손상 방지하는 건 뭐다? 밸브다. 그죠?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터 또는 캡을 씌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는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게 왜 조치를 취해주느냐 하면 밸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가 손상되면 가스가 누출되니까요.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용기 보관 장소에는 칼로, 휴대용 손전등 외에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가스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그죠? 등화. 이거 뭡니까? 방폭. 그죠? 방폭. 폭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그 외에는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자, 7번에 다음 보기에 갈로를 채우시오. 자, 정압기 작동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직동식 정압기로서 기본 구조는 2차 압력을 감지하고 2차 압력의 변동을 밸브에 전하는 자, 1번과 조정하여야 할 압력을 설정하는 동그라미 2번 및 가스량을 밸브의 개폐 정도에 따라 직접 조정하는 동그라미 3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밸브의 전하는 다이어프램. 1번은 다이어프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해야 할 압력을 설정하는 스프링 및 가스량을 밸브의 개폐 정도에 따라서 직접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메인 밸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압기 구성 세 가지. 자, 요 내용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문 자체를 조금 외워두시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정압기 2차 압력이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기존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압기 작동 원리에 대한 것 요 내용은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8번에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가스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 가스의 특징, 여수성에 관해서 그죠? 또는 뭡니까? 독성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분자량 뭐 이런 것들을 꼭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먼저 가연성 가스와 독성 가스를 각각 쓰시오. 자, 그러면 가연성 가스와 독성 가스를 씁니다. 가연성 가스, 우리가 가연성 물질, 탄소, 수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메탄 되겠죠? 아시틀렌,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C2H4죠. H4, C2H4O. 자, 그 다음에 프로판이죠. 그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CO2 같으면은 이제 뭡니까? 완전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탄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CO,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 부족해서, 완전 연소가 안 된 거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독성가스 5, 6, 7, 8 일산화탄소, 불소, 산화에틸렌, 포스겐이 되겠습니다. 그죠? 번호를 써라 이런 번호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산 속도, 환산 속도가 아니고 확산 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느린 것을 쓰시오.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쓰시오. 이건 뭐냐입니까? 분자량이 되겠죠. 그죠? 분자량. 무겁냐, 가볍냐, 공기하고. 그죠?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볍냐, 무겁냐.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 가장 무거운 것,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가벼운 것은 3번의 메탄이다. 그죠? CH4. 탄소 12, 수소 1이니까 4, 16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가볍다. 그죠? 그래서 확산 속도가 가장 느린 것. 이게 답이 좀 바뀌었네요. 빠른 게 3번이고요. 그죠? 느린 것,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8번이 됩니다. 그죠? 8번. 고스겐. CO, CL2. 그죠? 염소가 이제 72가 되고, CO, 12, 16, 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느린 것, 확산 속도가 가장 느린 것, 가장 무거운 것,
확산 속도 가장 빠른 것, 가장 가벼운 것. 이 답이 좀 막혔네요. 자, 그 다음에 B점이 가장 낮은 것을 쓰시오. B점은 질소, 마이너스 196도가 되겠습니다. 자, 수분과 반응하여 부식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쓰시오. 호스겐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식성 물질. 자, 9번에 다음에 나열된 물질의 분자식을 쓰시오. 자, 산화질소, 산소와 질소 되겠죠? 산화질소, 질소 N, 산소 O, 그죠? 산화질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뭡니까? 거꾸로, 거꾸로. 분자식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 마찬가지죠. 황이 먼저 나왔고요. 수소, 수소 이렇게. 그 다음에 클로로메탄, 메탄에다가 뭡니까? 염소를 결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뭐다? 사중결합. 그죠? 그러니까 수소가 4개 필요한 겁니다. 그죠? 4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 버리니까 수소 하나가 염소하고 취한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클로로메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에틸렌 C2H4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탄소 2개하고 수소 4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불완전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또 있냐면은 우리가, 아시틸렌. 그죠? C2H2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탄소가 2개 있는데, 수소 2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거. 에틸렌입니다. 그죠? 에틸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 마찬가지 좀 봐두셔야 된다. 자, 섭씨 온도 20도를 다음 단위로 온도 변환을 하시오. 자, 켈빈 온도와 화씨 온도로 변환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켈빈 온도는 도시에 뭡니까? 273을 더하면 된다. 그죠? 더하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293K가 됩니다. 그죠? K. 자, 이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입니다. 0. 자, 근데 이제 도시 온도 같은 경우는 0도시에서 우리가 273분의 1씩, 그죠? 1도 내려갈 때마다 273분의 1씩 분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273도시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다? 켈빈 온도로 0K 기준점, 시작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도시까지 올라오는 거, 거꾸로 역으로 올라오면 뭡니까? 27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 온도에서 273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화씨 온도. 자, 20도시 곱하기 5분의 9 플러스 32. 자, 이게 뭐냐면,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0도, 100도. 그죠? 100분의 1 한 거, 섭씨 온도고요. 화씨 온도는 32, 212, 180 등분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00 등분한 거. 그죠? 이꼬르. 뭡니까? 180 등분한 거. 같다. 근데 이꼬르가 될 수 없죠. 왜? 얘는 0이고 얘는 32니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같아지려 그러면 두 개가 0도 돼요. 얘도 0도 되고 얘도 0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32가 되든 여기에 마이너스 32가 되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현재 도시 20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180 이렇게 나옵니다. 180이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이제 100분의 180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그죠? 약분해서 5분의 9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1.8이 될 수도 있고요. 약분하게 되면.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설비 쪽은 5분의 9라는 걸 많이 써요. 9분의 5, 5분의 9. 그래서 여기서 5분의 9라고 한 겁니다. 1.8을 그냥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넘어가서 이항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32가 되겠죠. 그죠? 32. 그래서 68 화시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32, 여기 32가 아니고 화시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식 5분의 9, 9분의 5 나오는 내용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자, 11번 용계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물음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갈로를 설치하는 등 수시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소기가 있는데 환기를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느냐 이거죠. 그럼 뭡니까?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환풍기, 환기구가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반밀폐형 연소기는 자, 갈로를 설치한다. 반밀폐형, 밀폐형과 반밀폐형 이렇게 나오죠. 그 뭡니까? 급기를 어떻게 하느냐, 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밀폐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연급기 이렇게 되죠. 자연급기, 급기는 자연으로 하고 배기는 강제배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연소기는 갈로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구와 배기통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기구와 배기통.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온풍기의 배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배기통이 있어야 되겠죠. 배기통. 그 다음에 가스 온풍기와 갈로 등으로 접합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온풍기와 뭡니까? 지금 요 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3번, 요게 3번이죠. 그죠? 배기통입니다. 그죠? 배기통. 가스 온풍기와 배기통은 접합을 할 때 어떻게 접합하느냐? 나사식, 플랜지식, 밴드식으로 접합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혼동하지 마시고. 지금 요것도 3번이고 요것도 3번입니다. 같은 3번. 두 개는 전부 다 배기통 원리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죠? 네. 자, 12번.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쓰이는 장치로서 공급하는 가스의 최대 유량에 적합하고 측정 중 오차 범위가 없어야 한다. 측정 장치다. 그죠? 그에 맞는 내구성, 기밀성이 필요하다.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우리가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쓰는 것이다. 쓰이는 장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하는데 측정하는 거 뭐냐? 얼마만큼 공급했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죠? 가스 계량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스미터. 가스미터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용어가 여기 좀 다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핵심이 되는 용어는 뭐냐? 공급하는 시설에서 뭡니까 측정. 뭘 측정하는? 유량 측정, 양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뭡니까? 요금, 그죠? 요금 산출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가스 계량기 또는 가스미터라고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